정부라면 누구나 경제 성장의 마법 공식을 찾고 싶어 하죠.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차세대 유망 산업에 집중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 말이에요. 과연 이게 현명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냥 위험한 신화일 뿐일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정부가 전략산업이라는 이름 아래 벌이는 이 거대한 도박, 과연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맞아요.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이름만 들어도 미래가 막 그려지는 그런 산업들이죠. 전 세계 정부가 이런 분야를 미래 먹거리로 지정하고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하향식 정책, 이거 아주 흔한 일입니다. 모두가 제2의 실리콘밸리를 꿈꾸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장밋빛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분석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박세훈 천동필 연구진의 논문이 바로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요, 단순히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데이터로 파고드는 아주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거든요. 이 연구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레거시 산업이라는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분석 도구가 되어줄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보통 레거시라고 하면 좀 낡은 거, 구식,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연구에서는 레거시 산업을 오랜 기간 지역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해온, 그러면서도 규모가 크고 성장 잠재력까지 가진 산업,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된 산업이 아니라 그 지역의 강력한 기반이자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는 산업,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네, 바로 이거예요.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딱 짚어내고 있죠. 레거시 산업은 그 지역이 뭘 잘해왔고 어떤 기술과 인력을 차곡차곡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말 그대로 경제적 DNA와 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정치적 구호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진짜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고용과 매출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의 진짜 주력 산업이 뭔지 객관적으로 판별하는 방법을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방법은 아주 체계적인 2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고용이랑 매출, 이 두 가지 핵심 지표에서 모든 상위 25% 안에 드는 산업들을 쫙 뽑아내요. 일종의 우등생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우등생 그룹 안에서 파레토 법칙, 우리가 흔히 80대 20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큰 상위 20%의 핵심 중의 핵심 산업을 최종적으로 가려내는 거예요. 어때요? 정말 똑똑한 필터링 방식이죠? 자, 그럼 이 강력한 분석 도구를 가지고 실제 현장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이 연구에 나오는 한국의 세 도시, 부산, 울산, 경남의 사례를 통해서 정책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부산부터 한번 보시죠. 부산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영상, IT, 스마트 해양, 관광, 금융 같은 아주 첨단 산업들을 전략 산업으로 콕 집어서 집중적으로 키워왔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딱 점찍은 분야들이었죠. 그런데 데이터가 말하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부산 경제의 진짜 기둥은 수십 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켜온 수산물 가공, 고무 제품, 자동차 부품 같은 아주 전통적인 제조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라보는 미래랑 경제의 현실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었던 거죠. 이 연구는 여기서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부산의 영상 IT 산업은요, 1차부터 3차까지 계속해서 전략산업으로 지정됐거든요. 근데 레거시 산업 분석에서는 단 한 번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정책적인 선택이 실제 경제 현실로 이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들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교훈은 뭘까요? 이 연구는 데이터를 통해서 지역 경제 성장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정책은 종종 빗나간다는 것. 다시 말해 정부가 전략적으로 이거 키우자고 콕 집은 산업이 실제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경남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로봇이나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년간 지원을 받았지만 결국 지역의 레거시 산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 역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역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역량, 그러니까 그 지역의 역사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죠. 아주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경남의 항공우주 산업은 정부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기도 훨씬 전인 2009년부터 이미 데이터상으로는 레거시 산업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정책이 현실을 뒤늦게 따라간 경우라고 볼 수 있죠. 그만큼 그 지역에 축적된 역량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진실은 바로 성공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책이 성공하는 경우에도 딱 지원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연구에 따르면 전략산업으로 지정되고 나서 실제 레거시 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타임라인이 그 증거입니다. 부산의 의료기기 제조업 사례를 한번 보세요.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선정된 후에 2014년에 처음으로 데이터상에서 레거시 산업으로 등장했고 지금까지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정책적 지원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진실입니다. 시장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정부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시장의 힘만으로 핵심 산업이 탄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부산의 토목 건설업이 딱 그런 경우였는데요. 전략 산업으로 지정된 적은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레거시 산업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정부의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진실이 가리키는 결론은 뭘까요? 바로 하나입니다. 이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연구는 청사진 그리기에서 정원 가꾸기로의 전환을 아주 강력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장. 이게 이 연구의 핵심 결론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가 뜰 거다 예측해서 없는 산업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하향식 접근이 아니고요. 이미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산과 역량,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경제적 DNA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두 가지 접근법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의 청사진 방식은 정부가 모든 걸 계획해서 인위적으로 새로운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 시도예요. 반면에 오른쪽의 정원 가꾸기는 그 지역의 토양과 기후가 어떤지 먼저 이해하고 이미 잘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방식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느 쪽이 더 지속 가능해 보이나요? 결국 가장 스마트한 정책은 미래를 예측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현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그걸 잘 키워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나 지역의 진짜 경제적 DNA, 그러니까 숨겨진 레거시 산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거대한 잠재력이 바로 우리 곁에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